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3부 방송으로 또 찾아뵙습니다. 저희가 얼굴을 안 보이고 뭐 다리만 나오고 테이블만 나와서 지루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맨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뭐 저희 얼굴 봐서 뭐 합니까? 그냥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추후에는 좀 카드 뉴스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조금 진화를 좀 해볼까 지금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아직 편집 기술도 없고 사람을 고용할 처지도 아니고 또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이게 뭐 일주일에 뭐 네, 한두 번 그렇죠. 하기는 생업이 하는데, 있다 보니까요. 예, 뭐 저희도 생업 중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 뭐 지금 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수익도 앞으로 날 가능성도 없고, 네. 예. 이번 방송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라임 사태라고, 네네. 그게 갑자기 또 최근에 SBS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네, 그 난리가 났었죠. 신한은행에서 예. 나온 펀드였는데 네. 피해자들 뭐 손실률이 뭐 마이너스 90% 이상이 돼버리니까요. 뭐 1억 투자해서 뭐 100만 원 건지고 뭐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으니.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단계죠. 네. 다단계로 이제 그 투자한 그 회사가 네. 다단계 회사다 해가지고 이제 막아버렸죠, 모든 자금을.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SBS 보도를 보니까 SBS가 사실은 친정부적인 그 방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문재인 뭐 방송은 아니잖아요. 뭐 TV조선이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네. 정확한 정치색을 가진 언론사도 있고요. 네네. 물론 네. 뭐 조선일보나 아무래도 조중동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반정부 성향이 좀 네. 강한 매체지만 예. 뭐 SBS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박근혜 때 SBS가 공격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MBC야말로 네. 어영방송의 최고봉입니다. 얘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MBC가 뭐 진보 성향이 있어서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파수꾼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MBC는 항상 현 정권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늘 네.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광주 그 민주화 운동 때도 광주 MBC는 불타지 않았습니까? 아. MBC 방송부 성향이에요. 근데 이제 공중파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제가 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 공중파 방송이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예. 어쨌든 그 나의- 기본적으로 기자라는 건 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아니다 다를까 지금 보도 후에 예. 수많은 친정부 성향의 기자들로부터 예. 그 해당 이제 기자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자가 이제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예. 다 족가고 예. 나는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선언해서 예. 내심 다행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일단은 라임 사태가 도대체 뭔지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서 뭐가 문제가 된 건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1분 이내로 짧게 예. 라임 설명을 좀 요약 한번, 드릴게요. 예. 요약이. 이제 신한은행에서 대규모 펀드를 설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운영해준 운용사로 물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구조 자체가 좀 이상하고 리스크가 크니까 대부분의 국내 그 운용사들은 못하겠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제 발을 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이 미끼를 덥석 문 거죠. 우리가 하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행들을 통해서 하이 리턴을 강조를 한 거죠.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의 금액을 거의 9천억 원 가까이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어디다 투자를 했냐면 남미 관련 상품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해외 관련.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유동성이 낮아서 애시당초 현금화가 어려운 상품이었는데 하이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팔았죠. 하이 리턴을 강조하면서 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강조하면서. 예. 근데 남미 경제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폭락을 거듭하는데 문제는 이 자산운용 할 때 400%의 대출까지 땡겨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애시당초. 어디서 또 그 돈을 말 수 없죠. 아, 예.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대출이자는커녕 이제 원금 회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손해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또 어떻게 했냐? 다시 개미들한테 주머니에서 투자를 받아서. 계속 투자를 받은 거죠. 계속 성장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신규 유입되는 개미들의 돈을 가지고 계속 이자 돌려막기를 하고 버텼던 거예요. 그 다단계의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미 해먹을 놈들은 이 파생 상품에 또 투자를 해서
물 것 뜯고 자기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이러던 찰나에 라임 운용이 환수 중지를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를 강제로 막혀버린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보도가 된 게 청와대 전 행정관이 입막음을 시키면서 이제 조금 청와대 입김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발표가 된 거죠.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부나 뭐 꼭 문재인 정부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부나 이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유착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감시를 하라고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는 거고. 네. 근데 뭐 민정수석이 이제 조국이었으니 했겠습니까? 뭐 이제 뭐 볼 것도 말 것도 없는데. 네. 뭐 사실 뭐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뭐 이 사태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네.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단계에 이제 청와대가 개입을 한 거죠.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인데, 네. 하여간에 SBS 기자분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네. 뭐 사건의 전말을 좀 잘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 은행들의 은행장이나 뭐 은행 자체에 대해서 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네. 그 불안전 상품 판매에 대해서 그런 징계를 내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은행 잘못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금융감독원이 사실은 제일 잘못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 왜 그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아니 뭐 은행에서 모르겠어요. 금융감독원은 월급을 뭐 단 거의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기관이라서 뭐 국가 세금이나 은행에서 뭐 각출을 해가지고 그들의 월급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에 그들이 스스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직원들이. 그렇죠. 예, 그 뭐 또 우리나라 또 엘리트들이 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예, 뭐 하여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돈을 받고 어떤 그런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 네, 늘 이 공무원 집단은 예. 책임을 지지 않고 예. 그냥 뭐 낙하산으로 장관이 문제가 되면 옷을 벗는 예. 아름다운 관행이 예. 일본과 한국에는 있었죠. 일본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계자를 하고 예. 무릎을 꿇고 예. 석고대제를 하면서 예. 옷을 벗거나 예.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사실 장관이 옷을 벗는다고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당 장관은 이제 옷을 벗게 하는 걸로 보통 마무리를 해왔는데 연금은 나오잖아요. 문제는 이번 정권 들어서는 심지어 옷 벗지도 않죠. 옷을 벗지도 않아요. 조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옷을 벗은 거의 유일한 케이스인데 예. 조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인한 옷을 벗은 거지 어떤 뭐 정책적인 문제나 예. 해당 부서의 문제 때문에 옷을 벗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러한 사태를 보면 예. 조국 장관이 옷을 벗어 마땅은 했죠. 왜냐하면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측근의 비리나 예. 어떤 그런 것들을 관할하는. 이게 웃긴 게 이 기사가 보도가 되니까 검찰발 기사 아니냐? 소스가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이 SBS 기자도 예. 황당하죠. 이게 메시지를 공격을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 기자 녹취 파일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거다. 이런 것도 눈치를 못 챌 정도면 언론인의 기본 자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전직 행정관 예. A씨 같은 경우도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게 보도되면 예. 나도 그렇고 블루하우스도 그렇고 다 문제가 된다.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이상한 말을 좀 흘렸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또 청와대에서 둘이 아무 상관이 없단다. 청와대 그 우리 행정관은 만난 적도 없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격노를 했다가 조금 후에 다시 입장을 발표합니다. 둘이 연말 모임에서 만나서 명함은 주고받았다고 하나 그 뒤로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뭐 말 바꾸기는 뭐 그들의 뭐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청와대 행정관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명함 한 장 받은 걸로. 근데 문제는 이게 은밀하게 이제 그쪽에서 나온 녹취록 중에 뭐 재향군인회가
인수를 하게 될 거고 너 지분을 그러니까 이제 곧 발표가 될 거고 아무 문제 없는 펀드다라는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 설득을 한 건데 굉장한 소스잖아요. 네, 굉장한 소스죠. 그게 이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근데 일반인은. 그 대화 후에 그날 오후인가 그 다음날 오전인가에 재앙군인에 관련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합리적 의심을 뭐 이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였죠. 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많이 썼던 단어예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얼마 전에 김경수 씨가 플러스 이제 이재명이죠. 이재명, 뭐 박원순도 뭐 꼈던 거 네, 같기도 한데, 뭐 온 국민에게 100만 원을 나눠주자. 그러면서 뭐 57조, 뭐 47조인가요? 뭐 그거면 된다. 그러니까 저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스스로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돈을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서 뭐 부자들한테 돈을 더 뜯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버렸죠, 김경수 의사. 그러니까 남의 돈 중에 또 세금은 그냥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의 인기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쓰여져도 상관이 없다는 그건 뭐 공산주의적 발상도 아니고 그건 뭐라고 해야 되는 기생충적인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또 찬동하는 또 이재명 지사나 뭐 박원순 시장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참 그런 사람들이 일국의 어떤 지방자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처구니가. 경남도 전체 예산이 뭐 5조인가 6조인가 7조인가 그런데 40몇 조가 우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주변 지인들 저도 돈 받으면 좋아요. 그렇죠. 뭐 공짜로 돈 준다는데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금도 추경이나 이런 걸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갑이 털털 지금 벼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까봤더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사실은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건데 지금 자영업자도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지인이 이제 세무사라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세무조사를 많이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족하니까 세무조사 나가서 트집을 잡는 거죠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어떤 트집을 잡아서 왜냐면 트집 잡으면 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사업하신 분들은. 그럴 거면 제가 솔직히 고액 체납자도 많지 않습니까? 걔들 돈은 제대로 뺏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시는 직장인들한테 원전 징수하는 것처럼 그냥 현재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없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직장인들은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세금을 뜯어내는 게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이게 다반사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세금을 덜 낸 사람이나 아니면 덜 거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국고로 환수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이에요. 모두가. 근데 억지로 털겠다는 거죠. 굳이 이 상황에 경기가 좋을 때야 나도 돈 잘 버니까 과거에 누락된 게 있었어? 그럼 돈 내지 뭐 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뭐 내일 다음 달 월급도 지금 줄 상황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여기에 와가지고 또 세무조사 내고 세무조사 해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고 하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고요.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올해는 세무조사라는 거를 어느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기업이든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리고 오히려 고용 창출을 민간에서 좀 창출할 수 있게 유도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결국은 오늘 통계청에서 예.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20대는 줄고 예. 60대 이상이 늘어서 취업자 수가 늘어 40만 명이 늘었대요.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만든 단순 알바 노인들을 위한 단순 알바는 늘었는데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자리 수가 늘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또 딸딸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에고이스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국정을 운영하지. 지금 이게 이승만 때 말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고 자기 지지자들의 좁은 세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전번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재생전에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거를 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뭐 망조가 들었어요. 근데 망조가. 지금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고요. 예. 뭐 김무성이나 이런 애들도 지금 이번에 법안 발의한 거 보십시오. 국회 청원을. 아 맞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정말 드리면서 어이가 없는 일이 너무 많이 터져서 이게 방송의 소스가 끝이 없어요. 그러면 4부 방송에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